70평생의 눈물 끝에 찾아온 기적, 길거리에 로또 한 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의 불행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행운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불행, 그리고 눈물뿐이던 제 인생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70살, 제 나이 칠순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순간이었죠.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은 너무 닳아서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전봇대 밑 바람에 구겨져 나뒹구는 종이 한 장이 제 발에 걸렸습니다. 휴지 쪼가리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무심히 밟아 지나치려던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예감 같은 것이었죠. 허리를 구부려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로또 복권 한 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인생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이 기적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1955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밭일을 하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죠.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도시락을 펼칠 때면 저는 운동장 구석에 숨어서 물만 마시곤 했습니다. 흰 쌀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한 숟가락이면 그날은 잘 먹은 날이었죠. 우리 딸,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못 가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이었죠.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멍이 들고 눈은 실밥을 보느라 침침해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25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착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성실해 보였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반년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차리는 주제에 그런 말들이 주먹과 발길질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첫째 딸, 둘째 아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그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요. 겨울이 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연탄 한 장도 아까워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이불 속에 꼭꼭 싸매고 온기를 나눠줬습니다. 찬바람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어와 방 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밤새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추워.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더 늙었습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고 허리는 구부러졌으며 손은 거칠어져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간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러 집을 떠났습니다. 딸은 지방으로 시집을 갔고 아들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한 번씩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이제 남편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밥상을 엎고 그릇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65가 넘어서도 그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칠순을 맞이하던 해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폭력도 욕설도 없겠구나.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외로움이 밀려왔으니까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에서 저는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죠. 국민연금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용직과 비정규직으로만 일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4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2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1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싼 배추를 골랐습니다. 시든 채소는 더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주로 샀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했고 과일은 아예 사치였습니다.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걷다 보니 현기증이 나서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숨을 고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을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 삶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다시는 안 깨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의미 없는 삶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칠순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우산도 없이 나갔다가 흠뻑 젖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그날은 마침 화요일 할인 행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배추 한 포기에 1,000원, 무 한 개에 500원. 그런 것들을 사려고 비갱길을 걸어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젖은 종이었습니다.
전봇대 밑에 구겨진 채로 나뒹굴고 있었죠. 담배꽁초와 종이박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어들어봐. 그냥 지나치지 마. 그래서 저는 허리를 구부려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구겨져 있었지만 분명히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누가 버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주머니에 그 복권을 넣었습니다. 왜 버려야 할 걸 주머니에 넣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배추를 씻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저녁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끓였습니다. 그게 저녁의 전부였죠.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제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끝나고 로또 당첨번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따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낮에 주운 복권.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하나씩 떴습니다. 이번 주 당첨번호는 7번. 제 복권을 봤습니다. 7번이 있었습니다. 하나 맞네. 별 생각 없이 다음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14번. 14번도 있었습니다. 2개. 이제 조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1번. 21번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8번. 28번. 4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5번. 35번도 있었습니다. 5개.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발표되기 전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42번입니다. 42번. 저는 복권을 다시 봤습니다. 42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개. 전부 다 맞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눈물이 흘러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복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6개의 번호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이번 주 1등 당첨금 100억 원. 100억? 100억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행운이 이런 식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제 몫입니까? 이제야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까? 저는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마룻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억눌렸던 분노, 서름,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권을 꼭 쥐고 베개 밑에 넣어두고 다시 꺼내 확인하고 그 짓을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복권이 사라져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숫자를 잘못 본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둑한 새벽이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복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이 기계에 복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떴습니다. 1등 당첨.
당첨금 수령을 위해 본사를 방문하십시오.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헐 할머니, 이거 1등이에요. 진짜 1등.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고. 며칠 뒤 로또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복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000억 원, 100억 원.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제 손에 들어온 순간 오히려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00억이라는 돈은 제게 너무 컸습니다. 쓸 데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이미 소화력이 떨어진 나이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간 잘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잘 살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먼저 집 없이 사는 이웃들을 위해 작은 임대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증금도 월세도 받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국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돈을 쓰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이렇게 나누니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70년이나 가난하게 살다 이제야 돈이 생기니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눈물이 있었기에 기적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 이런 돈이 제게 왔다면 아마 그 가치를 몰랐을 겁니다. 기적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힘겨운 삶을 버티며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고 계신가요? 혹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행운은, 기적은, 그리고 작은 빛은 때로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저처럼요. 70년을 가난과 불행 속에서 살았던 제게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 버려진 로또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주세요.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